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의 명의로 검찰청 복귀도 운운하면서 특검이 나서서 검찰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수사 권한 다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말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성명서가 있었는데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 전현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검찰 출신 양문화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 이재현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루고루 모셨습니다. 우선 3대 특검 위원장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이시니까. 자, 경찰 입장에서 그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거 협박이라고 봤거든요. 저도 인질극이라고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사 빠지면 특검 안 돌아가는 거 알지? 그러니까 검찰 개혁 하지 마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특검이 직접 나와서 그 말을 해. 맞습니다. 어. 그래서 특검을 인질로 삼아서 협박을 한 거고 정말 경찰로서는 경찰 같으면 일반 공무원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경찰이 40명이 나와가지고 네. 특검 수사하다가 우리가 가졌던 권한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 다 경찰로 돌아갈 거야?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특검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충정로 지구대 요 앞에 있는 충정로 지구대 경찰관 40명이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혼란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혼란스러웠어. 네, 나 헷갈려서 못 하겠어요 하면서 40명이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징계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수본에 파견 나왔는데요. 이건 못 하겠네요. 혼란스러워요. 언제부터 국수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국이 언제 생기고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해고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이 없는 거고 집단 행동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은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후배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창피한데 이번 사태를 절대로 쉽게 이게 좀 봉합이 됐다고 제가 뉴스에 봤는데 봉합.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검찰의 야성, 맹수성, 맹독성이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했던 일은 하극상이지 않습니까? 한국상이죠. 상사를 겁박은 거예요. 네. 겁박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특검 나와서 우리를 그렇죠. 변호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을 본 거죠. 3대 특검인데서 오히려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 특검에게 좀 제안을 해본 거다. 한번 던져본 겁니다. 네. 간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정치권과 여론이 세게 나오고 또 조직 내부에서도 호응한 세력이 지금 적다 보니까 다른 특검에서는 네. 최상명 특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네.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지금 봉합하고 꼬리를 내렸는데 네. 이것은 불씨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게 해야 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1년의 유효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에 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제가 불안하고 느꼈던 게 1년의 유효 기간 동안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근무 기간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제2의 윤석열이 제2의 조국을 수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1년의 칼을 가지고 있기 지금 때문에. 이게 내란을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 검사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요 국면을 봉합이 됐다고 해서 유아모야 넘어가거나 나이버게 대처하면은 1년의 기간 동안에 제2의 윤석열이 제2의 조국을 수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건 쿠데타를 시도하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한번 이 기폭제 신호탄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꼬리를 내렸는데 이것은 잠재된 불씨다. 이걸 내버려 두면은 1년의 기간 동안에 제2의 윤석열 제2의 조국 사태를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이미 마음이 떴습니다. 검사들이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이 변했어. 애정이 식으면 부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이 검사들은 제가 볼 때 돌려보내야 됩니다. 선별적으로 해서 돌려보내고 선별적으로. 선별적 40명이 사실 똑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 내동원자도 있을 거니까 특검이 면밀히 면담을 해서 뜻이 없는 자는 돌려보내고 그 새로운 검사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수사의 완성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복귀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공무원 사회가 아니거든요. 잠깐만, 제가 복귀를 그냥 공짜로 복귀한 게 아닙니다. 징계를 하는 거죠. 복귀한다면 네. 징계. 징계를 하면서 복귀를 시키는 그러니까 것이죠.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마음이 떠났다. 그렇죠. 그런 이거 사람들을 의미 없어요. 돌려보내고 예. 대신 거기서 징계하고. 그렇죠. 저도 수사팀을 팀장을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계속 태워버릴 겁니다. 태워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공짜로 보낸 게 아니라 징계 요건이 때문에 징계를 하고 공짜란 단어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짜로 버리면 안 되고 제가요 그냥 버리면 안 된다. 윤석열 총장 시킬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에다 대고 멀지 않아 윤석열은 이 정권의 등에 칼을 꽂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이브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또 윤석열이와 조국을 수사할 때도 내가 다시 얘기했어요. 이건 검찰 정변이다. 그때도 나이브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검찰의 생리를 정확하게 알기 알겠네. 때문에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복귀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제 이거는 공무원은 그다음 발령이 날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 복귀하고 싶은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은 어차피 마음 떠나서 수사 태업을 할 것이다. 알게 그렇죠. 모르게. 그건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대처합니까? 일단은 예. 야 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해라고 해놓고 태업을 하면 네. 문책성 복귀를 시켜야 아니 됩니다. 이미 문책성. 잠깐만요. 문책성으로 내가 복귀를 이제 시켜야 남은 됩니다. 말에 끄내기 복귀는 시키는데 복귀인데 이건 이미 네. 징계 사유가 발생했어요. 징사용이 왜 발생했다. 되지도 않은 사람 잡고 있냐고 그건 너무 보내고 그만 싸우고요. 보내고 잠깐만요. 징계하고 근데 예. 문제의식은 똑같은 거네요. 언제 복귀시키냐, 징계하고 복귀시키냐, 복귀시킨다 그러면 징계하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인수인계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좀 줄여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제 경찰로 이제 충원을 하면서 당공돈의 차이가 있을 네, 뿐이구나. 위원장님, 이 사태 파악을 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오전에 저희 특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응 간담회를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당시에는 특검팀과 네, 3대 특검 아니 특위 위원들이 다 모여서 3대 특검 네, 관계자들도 오고. 네네. 예. 아니요. 3대 특검에서 오지 않았고요. 특검은 오지 않고 일단은 이제 언론에 난 그 기사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의 당 대응을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 대응할 위해서 것인가. 일단은 이 사안은 단지 파견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저항을 하는 거다.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경찰에서 유삼영 전 총경에 의해서 당시에 경찰국 설치에 저항하는 예. 그런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그때 당시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징계를 했었거든요. 그 잘린 분들 아닙니까? 네. 좌천. 좌천되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검찰은 일종의 특권 의식이 있다. 자기들이 그런 공무원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집단 행위를 해도 우리는 괜찮다. 기소를 결국 우리가 하는 네, 거니까. 이런 생각이 이미 이제 좀 많이 있겠죠.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이 처벌받는다 아니면 이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집단행위 금지법 위반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그런 태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법무부에서도 엄밀히 진상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한 주동자라든지 만약에 그런 집단행동과 검찰개혁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어제 냈고요. 주동자는 특히 색출해서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돼요. 파면해야 됩니다. 그걸 징계를 해야죠. 지금 검찰의 역사로 보면 집단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 장관이 13기를 장관을 시켰어요. 그때 총장이 제 기억에 2기였습니다. 사법연수. 가장 기수가 낮은 검사이 8기였어요. 이게 검찰 조직이 있을 수 없죠. 이것에 대해서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파격 인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목이 날아갔죠. 그때 검사님. 두 번째 집단 행동을 했던 게 검찰청법에 보면은 수사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요 규정을 삭제했어요. 그때 대검의 전 참모가 사직을 했습니다. 집단 행동으로. 세 번째 했던 게 한상대 총장 때 대검 중앙수사 폐지할 때 그때 집단 항명사 때 벌어졌습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총장에 대해서 징계와 직무정지 청구할 때 많은 검사들도 반발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4월 달에 마지막 검수 완박할 때 6개 수사 개시권에서 2개로 줄 때도 검사들이 집단 항명으로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검찰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집단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번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된다. 색출을 해서 이 정도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마됐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1년의 기간 동안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윤석열, 제2의 조국 사태 벌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봉욱 민정수석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제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하고 사태 파악을 좀 해야 되고요. 봉욱 민정수석도 사실은 모두가 반대하고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던 거는 이랬을 때 검사를 장악하고 검찰의 난을 진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겉에 드러나게는 안 하더라도 지금 뭔가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인사에 반영해. 네, 국정 철학이고 국정 과제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승진시키고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럼요. 그래서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돼요. 최근에 징계를 하고 문제가 최근에 있다면 노만석 대검 차장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발언을 언론에 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만석 대검 차장이 반대하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대언론제를 펼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게 뭔가 좀 해보려 했던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뭔가 네. 해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한번 찔러본 거예요. 찔러본 거예요. 더군다나 특검이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규모가 큰 김건희 특검이 수사 상황에 연일 보도되는 여기 우리가 멈추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전부 다 멈추면 그러면서 수사 의지가 있는 검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너 배신할 거야? 그러면서 40명을 다 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의 이제 입장입니다. 현재 특검의 내부는 수사 검사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사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게 대부분의 특검 검사들의 입장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일을 심기일전으로 해서 특검 수사를 더 잘 충실히 완수하겠다는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응이 싸늘하니까 숨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특검한테 보냈던 신문사에 보냈던 그게 그거고 마음의 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검찰 개혁 잘못됐다고 특검 당신 힘으로 말해줘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이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가 혼란스러워?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니, 법이 정해졌는데 그렇게 해야지. 법은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법의 원칙은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 것이고 후순위 법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특검법에 의해서 검사 수사 기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그렇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것 자체가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혼란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로 한다면은 앞으로 1년간 검사가 수사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검찰청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라 집으로 가야 돼. 그렇지. 예. 지금도 완전 헷갈리면. 공감. 네. 지금도 헷갈리면 특별법으로 하라는 것도 헷갈리면은. 이것은 검찰청으로 돌아간다 이게 맞다, 해설될 맞다. 문제가 아니고 집으로 가야 될 문제예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이게 자꾸 반복하는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사태 때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검이 이 상황을 이렇게 나이브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런 입장을 냈다는 것 자체가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맞다. 그쵸.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당이 강력한 입장을 냈고 그런 수사 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서 특검이 그런 파견 검사들이 행동을 한 것은 맞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특검이 수사 기소를 하도록 일반법인 검찰개혁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일종의 핑계로 그런 집단 행위를 한 것은 이거는 매우 문제가 있다. 이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이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검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가 지금 검사들이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충실히 완수를 하겠다. 그리고 공소 유지도 지금 어제 확인을 하니까 공소 유지를 희망을 하고 하겠다는 검사들이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 유지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특검 보입니다.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 수사를 잘 해야 되니까 이로 인해서 수사가 멈출까봐 그걸 가장 걱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네. 바로 그 점을 볼모로 자꾸 겁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인질극인데. 그래서 여기서 네.
그 나이벽에 대처하고 약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 2,300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선별해라. 자 그럼 개별 면담에서 돌아갈래? 돌려보내고 혹은 징계하고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회수를 주도했어? 그러면은 의사에 상관없이 돌려보내라. 네. 돌려고 징계하고 그래서 징계하고 나머지 뽑아서 채워라. 채워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열흘이 걸리든 보름이 걸리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훨씬 낫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꼬리를 살짝 내린 척하고 있다고 살짝 내리는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우리 뭐 헷갈려서 못하겠다 나 돌아갈래 이렇게 뭐가 얘기했다가 헷갈린다는 거야 대체?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론이 부글부글하고 막 징계하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꼬리를 내린 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밀리지 말고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거에는 반대합니다. 대신 만약에 주동자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노만석 차장이 제일 처음에 약간 기대를 들었습니다. 해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발언도 했다가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도 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고도 없으니까 지금 이제 특검에서 행동대장처럼 나온 거거든요. 그 법무부가 단호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고를 해야 되고 단호하게. 그다음에 특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맞장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겠다 이런 식이라면 이문정 검사밖에 뭐 특검할 사람 없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나오고 사람들 있거든요. 다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고 잘 됐어요. 징계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그 정성호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업무 지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니네가 이 취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들 해선 안 된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행동 해선 안 된다라고 장관의 근무 의지를 지시를 분명히 하고 표명해야 네, 된다. 근무 지시를 하고 지시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하면 됩니다. 큰 문제 아니다. 잘 해결됐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네. 강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